뭔가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쉬러 가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긴 한데 좀 잘 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뇌를 보면요. 네. 쉴 때도 뇌가 활성화돼요. 쉴 때는 뇌가 오프라고 느껴지는데 항상 온이에요. 그래요? 스트레스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가장 공통점을 저희가 하나 꼭 하고 오자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 동남아에 어울리는 휴가지에 어울리는 톰포드의 솔레이블랑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휴가를 가서 막상 쉬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잘 쉬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맞아요. 뭔가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쉬러 가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긴 한데 좀 잘 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잤는데도 피곤하다. 그리고 잠하고 뭔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제 흥미가 안 느껴진다. 뭔가 이렇게 쉬는 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있고, 특히 생각의 회로를 끄거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은서 씨는 실제 어떻게 쉬세요? 저는 사실 쉬고 싶지 않은데 쉬어요. 그런데 제가 쉬는 방법은 어디 놀러 가버리기. 왜냐면 제가 집에서 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가 해야 될 일들 생각이 나니까 그냥 애초에 어디 놀러 가버려요. 근교를 나가든지 가서 차라리 생각을 절단해버리고 갔다 와서 어차피 해도 늦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뇌를 보면요. 네. 쉴 때도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뇌가 온이고 쉴 때는 뇌가 오프라고 느껴지는데 항상 온이에요. 그래요? 다만 쓰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쉴 때 우리가 활성화되는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뇌는 되게 창의적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유레카 이런 게 갑자기 뭐 산책을 하거나 그래서 꼭 철학자들은 산책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갑자기 뭔가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쉴 때 뇌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활성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많이 고민도 하셔서 일단 쉬운 부분과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리가 일단 쉬지 않는다. 사실 휴가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일상은 더 쌓여있고 오히려 즐거운 경험을 하면 돌아와서 더 괴롭다. 그런데 사실 쉬기는 해야 돼요. 휴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 몸에 스트레스가 나올 때 나오는 호르몬 코티솔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코티솔은 부진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하루에 아침이 되면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코티솔이 일단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은 일단 약간 파이트 모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미루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만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붙지 않고 지방이 더 축적되기 쉽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프기 쉽고 이제 정서적으로는 우울이나 불면증 이런 걸 겪기가 쉽고 실제로 코티솔이 계속 온이다. 그러면 뇌 회로가 안 꺼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려고 누워도 몸은 너무 피곤한데 말똥말똥하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되어서 불면증, 잠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낮에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산물이나 실제로 뇌에서 처리된 어떤 불순물들, 노폐물들을 정리하거나 치우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더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더 멍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더 몸도 무겁고 기분도 다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잘 쉰다의 첫 번째는 잠을 잘 잔다. 어쩔 수 없이 잠은 자야 하는군요. 맞아요. 하긴 저도 할 일이 많을 때 자야겠다고 누웠는데 진짜 말똥말똥해서 다시 일어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몸이 공부를 더 하라는 신호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럼 안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못해도 우리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꼭 취해야 되고 되게 욕심 많은 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주어진 역할이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면 잠부터 줄이는 거. 근데 그래서 사실은 다음날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더 채찍질해서 잠을 더 줄이고 계속 이게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자자. 이게 사실은 먼저 돼야 되고 근데 잠을 자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조금 이완이라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행을 가야 될까요? 좀 리프레시? 그것도 좋아요. 그래요? 근데 가장 핵심은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떨 때 받는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는 내가 뭔가 압박을 당할 때 아니면 과부하가 걸릴 때 그렇죠. 때로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상대적으로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높을 때 많이 쌓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공통점을 저는 딱 하나 꼽아보자면 가장 핵심은 통제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그 일이 내가 힘들지만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또 괜찮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든 난이도가 높든 아니면 내가 예기치 못하게 뭔가 생겼든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인 휴식의 1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능동적인 선택거리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즉 통제할 수 없는 뭔가 카오스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의도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뭐가 좋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이다. 네.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불편하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깊이 있는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잘 맞고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또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뭐 아이쇼핑이라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들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에게 맞는 게 중요하군요. 막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한테 너 좀 집에서 쉬어 이런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자면 네. 이때 쉬는 것들은 즐거운 거면 안 돼요. 즐거워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하죠? 네. 맞아요. 그 스트레스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재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대하면서 되게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 예를 들면 예능 있죠. 재밌는 예능을 한번 보고 되게 웃었어요. 10번 보면 어때요? 이제 시시하죠? 그쵸. 재미는 피로감이 심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걸 찾아서 계속 하면 오히려 재미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는 아까 내향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걸 나눴을 때 내가 몰두하고 싶은 한 가지를 찾았잖아요. 네. 그거에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거기에 스위치를 켜서 이 스위치를 끄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스위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 요가를 좀 오래 했고 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실제로 요가 하다가 되게 권태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럴 때 다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 요가의 난이도를 높여요. 나 이 동작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동작을 해서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죠. 네. 그게 사실 저한테는 머리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요. 네. 근데 땄는데 그때 머리석이는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알려준 선생님도 안 되는 거는 빼도 통과하는 건 무리가 없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래서 다들 그냥 못하고 안 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석이는 안 했고 자격증은 땄고 그냥 내 10년간 요가 인생에서 머리석이는 안 하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요가원을 찔끔찔끔 조금씩 다니다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새벽 요가를 다니게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저까지 한 8명 있는데 저 빼고 머리석이 다 하는 거예요. 자격증도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 하나 하고 그랬더니 다들 시행착오는 겪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10년 이상 안 됐잖아요. 네. 안 하고 못하고 안 한다기다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로 끝나고 개인 레슨도 받고 진짜 정수리에 물 빠지고 이럴 때까지 하고 집에서 영상 찍고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돼요. 어머, 정말 다행이네요. 빨리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내 머릿속에서 머리석이가 늘 있고 그걸 하는 과정 중에서 해나가는 과정이 제가 일로 받았던 스트레스, 가족에게 받았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저한테 포커스하는 경험이 됐고 이것들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아침에 요가원 갈 때마다 또 머리석에 섞이면 나 혼자 멀뚱멀뚱 있어야 되나 했는데 이젠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묘하게 더 스트레스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저한테는 그게 운전이었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좀 일을 시작하면서 차를 이제 뽑아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마를 옆에 태우고 출퇴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운전을 하는 게 차를 타고 가야 되긴 하겠는데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끼어들기도 못하겠고 주차도 못하겠고 그런데 뭔가 이 시행착오를 어쩔 수 없이 겪다 보니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퇴근하고 운전하면서 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하고 네. 그러면서 그게 또 마스터가 될 때 느껴지는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것들이 아까 다른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능동적인 통제에 대한 안정감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사실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다 또는 잠을 자도 뭔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만은 몰두할 만한 걸 찾아서 그 몰두할 만한 거에 또 가장 핵심이 기분과 안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컴퓨터
몬스터 게임 하는 게 또는 유튜브 쇼츠 많이 보는 게 재미는 있죠. 네. 하지만 그 기분이 내가 끝나고도 유지가 돼야 돼요. 아, 그때 끝나고도 후회가 밀려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동 구매라든지 술을 많이 마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때 재미가 느껴질 수 네. 있지만 이거 끝나고 쉬었다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완이나 진정한 의미의 쉼은 그런 부분과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감 있는 뭔가 그런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다. 저도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늘은 솔레이블랑 이 향기부터 휴양지 또 쉼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또 갑자기 항공권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바로 또 휴가는 갈 수는 없지만 이 향기로 저희가 또 쉼, 또 적극적인 휴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향기 이야기와 함께 잘 쉬는 법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 나 이 향기 궁금하다 했던 거, 아니면 나 이 마음 뭐지 싶었던 궁금증들 댓글 달아주시면 3분 선정해서 이유지의 향기로운 사실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저희 향기 끝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